자, 다음은요. 이 상황에 대한 민주당의 반응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올 것이 왔다. 긴장 속이다. 올 것이 왔다. 계산기 분주한 민주당. 올 것이 왔다 해서 왜 긴장을 하는 걸 설명하고 있죠? 단일화 이슈에 이재명 후보의 존재감 자체가 묻힐라. 사람들이 다 여기 단일화에만 관심을 둔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진흙탕 협상 땐 윤석열 책임론이 불거지길 기대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잘 안 되길 바라는 거군요. 잘 안 되기를. 그래서 어제 이재명 후보가 질문을 받고 답을 했는데 뭐 구체적으로 답변하진 않았어요. 이렇게 애둘러서 다른 얘기를 통해서 좀 설명을 했죠. 자, 그럼 그 목소리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위기 상황이고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을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치의 과제입니다. 국민을 중심에 놓고 미래로 나아갈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일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단일화에 아까 드린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역시 답변이 짧죠. 고민이 있다는 걸로 보입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역시 민주당의 반응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계산법을 생각하고 있는 건지 뭐 이런 겁니다. 민주당 초긴장. 이렇게 되면 대선 쉽지 않은데 이런 반응이 있다는 거죠. 야권 단일화 땐 여론조사상 수치상 불리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요. 이거 여권 지지층이 이 계기로 결집할 수 있다. 왜냐? 위기를 느끼니까. 이겁니다, 지금. 신경민 전 의원님, 어제 민주당에서 공식적인 논평이 없었어요. 네. 뭐 후보는 질문을 받았으니까 답변을 저 정도 한 건데 논평이 없었다는 거는 그만큼 위기의식을 느낀다. 이 뜻입니까? 뭐 후보 얘기도 직접적인 논평은 아닌 거죠. 예. 그냥 뭐 원론적인 선거의 일반적인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 단일화 부분에 대한 반응이라고 얘기하기는 힘든 거죠. 그 사이에 사실 굉장히 많은 접촉이 있었고 언론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먼저 이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제안을 했는데 그거는 민주당에서 안철수 후보 측에다 그렇죠. 접촉을 했다는 뜻입니까? 지금요? 민주당이 안철수 후보에게 제안을 한 게 몇 개의 채널을 통해서 했고 시기적으로 굉장히 이른 시간에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민주당의 제안을 선택하지 않은 거네요. 묵묵부답이었고요. 예. 그리고 뭐 명분으로도 그렇고 지금 안철수 후보가 내세우는 여러 가지 큰 대의 명분은 정권 교체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사이에 민주당과의 안철수 후보의 그 지난 10년 동안의 여러 가지 관계를 봤을 때 예. 그렇게 감정적으로 흔쾌한 관계는 아니었거든요. 그런 점으로 봐서 안철수 후보가 민주당하고 과연 손을 잡을 수 있겠느냐라는 데 대해서 회의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꾸준히 제안을 했지만 역시 아무런 성과가 없었고 사실 어저께 저 얘기로 지금까지 얘기했던 건 이제 없던 일이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묵묵부답이고 우리가 민주당 입장에서 뭘 반응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근데 이제 또 하나 약간 좀 두려운 것은 이 결론과 상관없이 예. 윤 후보와 안 후보의 담판으로 해서 이제 성사가 결론이 나는 시점이 있겠죠. 예. 그것과 상관없이 모든 뉴스가 단일화로 이게 흡수가 돼서 이 블랙홀 현상이 일어날 것이 너무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목도가 너무나 높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말하자면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 한국의 정당 정치의 예. 비판적인 행태임에도 불구하고 뉴스는 그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우리 정치 현실이 있거든요. 예. 그렇게 따지면 이 뉴스의 비중으로 봐서 잘못하면 예. 다른 모든 후보나 다른 모든 이슈를 다 덮어먹을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이 단일화 이슈의 작을 봐서 이른바 이제 강성 친문 지지자분들께서 결집할 가능성.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그동안 약간의 좀 거리를 두던 친문 지지자가 결집할 가능성. 언론에 잠깐 소개가 됐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긍정과 부정이 있는데 예. 이제 중도층을 우리가 어떻게 더 가져오느냐라는 게 이번 선거의 승패의 아주 굉장히 결정적인 부분이죠. 예. 근데 중도층은
전부 다 단일화만 쳐다보고 있게 되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마이너스는 두 후보가 안 후보, 윤 후보가 진흙탕으로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서로 주고받고 예. 뭐 그러면은 그건 반사 이익으로 민주당한테 유리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다른 뭐 김혜경 의전 문제랄지 뭐 예. 이런 문제들이 다 지금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런 또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마이너스적 예. 요소가 분명히 또 있기 때문에 예. 플러스 마이너스를 정확하게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현재로 봐서는 이 뉴스의 블랙홀 현상이 민주당한테 예. 결코 유리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뭐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 단일화 협상 과정이 진흙탕이 되면 좋겠다. 그래야지 뭔가 더 올 거다. 이런 기대인데 사실 어제 안철수 후보의 제안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반응이 있은 뒤에 저녁에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 전화 통화를 했다. 뭐 이런 내용이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부인께서 지금 확진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염려를 나타냈다. 그걸 또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공개를 했어요. 전화했습니다라고요. 다 생각이 있으니까 했겠죠. 공개 자체를.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 주말 동안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굉장히 날선 얘기를 했습니다. 역시 대선 경쟁이거든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보겠습니다. 기사로. 이재명, 윤석열 적폐 수사. 언론 인터뷰에서 이 얘기한 거잖아요. 이 내용은 정치 보복이다. 여기에 올인했다 지금.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가는 걸로 올인했다. 노무현 소환, 중도 확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다 꺼냈어요. 주말 동안요. 기사 하나 더 있어요. 보시죠. 이재명, 윤석열은 검사 나부랭이, 궁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맹비난인데요. 맹공을 퍼붓다. 자, 이 이유가 바로 지지층 결집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궁예, 검사 나부랭이 이런 표현이 등장을 했어. 자, 그럼요. 주말 동안 이재명 후보의 발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지켜주지 못했다고 한탄하게 했던 그 악몽이 다시 시작되려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감히 검사 나부랭이가 5년짜리 선출 권력, 5년이면 지나갈 것들이 감히 검사한테 달려드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사적 욕망을 위해서 누군가를 해치고 생명을 없애고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을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기억하십니까? 13년 전 국민의힘의 전신 정권이 우리 노무현 대통령을 정치 보복하느라 그분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안타까운 기억을. 그런 일이 다시 벌어질 것이라고 공언하는 후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에 대한 맹비난,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했어요. 그리고 정치 보복 얘기를 꺼낸 겁니다. 윤교 의원님. 지금 뭐 언론에서는 이게 지지층 결집을 기대하면서 하는 발언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윤 의원님께서는 이 발언 효과가 있을 걸로 보십니까? 엄청난 효과가 있겠죠. 그걸 넘어서 그러니까 지지층 결집을 넘어서 예. 구체적으로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해 약간 비판적이고 약간 주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친문 세력들을 거리를 좀 두고 있는 친문 지지층들. 그렇죠. 친문 세력들을 끌어올 수 있는 명분이 생겼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처럼 만들지 맙시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처럼이라는 게 무슨 뭐 불행하게 돌아가신 이거보다는 예. 검찰에 끌려가서 그 수모를 당했던 그거 만들지 맙시다. 그 기억을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을 지킵시다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건 사실은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죠. 예. 지금 아까 단일화에 대해서 제가 정당 정치 운운하며 얘기했습니다만 아까 다른 패널께서도 그 말씀하셨어요. 안철수를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이 단일화가 된다고 해서 윤석열한테 표를 줄까? 아니 지금 저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원장까지 하겠다는 김종인 씨조차도 예. 차악이 아니라 뭐 차차악이고 차악도 없다 여기는. 뭐 뭐 얘기죠. 이런 뭐 추잡한 대선이 없다. 양쪽 후보 다 정말 도덕적으로 뭐 선택할 수가 없다. 이렇게 예.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중도 확장이요. 이번 선거에서는 저는 중도는 어느 쪽에도 예. 아마 가지 않는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안철수라는 존재가
있다면 예. 그 중도를 혹시라도 가져갈 뭐 될지 모르고 또 군수 후보들이 될지 모르지만 뭐 사표 운운하는 우려가 있겠죠. 그러나 양쪽은 철저하게 자기 지지 세력만으로 아마 예. 승부를 낼 것이다. 그래서 여론조사 전문가 중에 40%를 못 넘는 당선자가 나올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이 적폐 수사 윤 후보의 발언은 예. 친문 세력을 이재명에게 몰아주는 아마 악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그런 점을 겨냥해서 이재명 후보는 지금 제주에 내려가서 또 앞으로도 저 얘기를 굉장히 강도 높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말 동안에 연 이틀에 걸쳐서 강력한 얘기, 강력한 비판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아마 비슷하게 나올 수 있어요, 지금요. 이런 상황에서 어제요, 민주당 내에서 대선 판세 자체 분석에 대한 설명이 좀 있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분이 첫 번째 우리의 공략 대상이다. 하락했던 후보의 지지율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다시 오차 범위 내의 접전으로 변화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낙연 선대위원장의 합류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정치보복 발언을 기점으로 해서 하락세에 있던 우리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세로 반전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자, 홍경희 대변인. 지금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단일화 대상이잖아요, 윤석열 후보가. 그런데 네. 얼마 전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른바 적폐 수사 발언을 한 거예요. 그게 지금 이렇게까지 온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그 인터뷰에서 그 발언, 이건 실수라고 보세요? 이게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국민의힘 측에서 예. 밝혔다시피 윤석열 후보께서 어떤 전 정부의 어떤 대통령이 되었던 지휘 공단을 막론하고 죄가 있으면은 당연히 수사를 통해서 사법 처리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적 입장을 밝힌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예. 결론적으로 보면은 방금 이제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이 나와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쪽의 어떤 진영이 결집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라고 자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판단이 되고 또 실제로도 어제 나왔던 지지율 조사를 보게 되면은 이재명 후보가 상당 부분 많이 지지율이 제고가 되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확실히 악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뭐 의도치 않게 예. 좀 어떤 저쪽에 반사 이익을 제공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대선이 가까우니까 여러 가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요. 모습들이 그렇습니다, 지금.